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박보살 이야기 9화를 들려드릴 건데요. 에피소드 형식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고 1화부터 정주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박보살 이야기 9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남들과 조금은 다른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자세히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거든. 우리 아빠는 1940년대에 태어나셔서 이미 칠순을 훌쩍 넘기셨어. 그래서 내 친구들 아버님들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연령대가 많이 높은 편이지. 아빠는 20대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셔서 일찍 사별을 하셨어. 그렇게 큰오빠랑 큰언니 그리고 작은 언니까지 세 아이가 남겨진 거지. 결국 할머니한테 어린 자식들을 맡겨두고 아빠는 악착같이 돈을 벌러 다니셨대. 그러던 중 아빠는 절친한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여성을 만나게 된 거야. 똑부러진 서울 사투리를 구사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지. 그분이 바로 지금의 우리 엄마야. 아빠의 표현을 빌리자면 엄마를 처음 본 순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처럼 후광이 비쳤다고 하더라고. 근데 본인의 처지를 아니까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안고 대구로 돌아오셨다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얼마 뒤에 결혼한 후배의 집들이에서 두 분이 마주치게 됐거든. 그리고 결혼식에서 봤던 분이라는 엄마의 짧은 인사말에 아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애 셋 딸린 호래비가 어떻게 쉽게 다가가겠어. 심지어 엄마는 아빠랑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꽃다운 청춘이었거든. 그리고 아빠는 평소에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소주를 들이키고 속마음을 고백하셨다고 해. 참 고우셔서 자꾸만 보고 싶은데 자식이 셋이나 있는 몸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신 거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다음에 서울 오면 연락하라면서 집 전화번호를 건네고 갔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다음날 볼일을 핑계 삼아 서울로 향했지. 그렇게 두 분의 첫 데이트가 시작된 거였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엄마가 대구로 내려오셨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말을 꺼내셨다고 해. 그 길로 아빠 집을 찾아간 엄마는 오빠랑 언니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세 번째 데이트를 앞두고 엄마가 아빠한테 양복을 입고 오라고 하셨대. 알고 보니까 데이트가 아니라 화가 단단히 나신 외할머니와의 만남이었던 거야. 그런데 외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저 사람의 인생과 남겨진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눈물로 설득하셨다고 해. 알고 보니까 두 번째 만남 때 작은 언니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쌀을 씻어 밥을 안 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하셨던 거지. 엄마 역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란 탓에 부모의 부재를 겪는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쓰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엄마는 결혼과 동시에 새 아이를 품은 우리들의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셨지. 예전 이야기에서 나를 늦둥이 막내딸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은 엄마가 낳은 유일한 외동딸이야. 서론이 좀 길었지? 지금부터는 큰언니가 아팠을 때 내가 매일 면회를 다녔을 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아빠 말에 따르면 큰언니가 어릴 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승이 시주를 받으러 왔었대. 그런데 그 노승이 물끄러미 큰언니를 보더니 대뜸 절에 보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경고를 했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실제로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언니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후로도 큰 언니의 삶에는 유독 크고 작은 사고가 멈추지 않았거든. 어릴 적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겨울철 강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어.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서 석 달 동안 사경을 헤맸고 여러 번의 수술을 견뎌야 했지. 게다가 임신을 해도 매번 유산이 되는 아픔을 겪다가 간신히 얻은 첫 조카마저 미숙아로 태어나서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 그 가슴 아픈 첫 조카의 이름이 바로 경석이었어. 그렇게 힘든 시기를 버틴 언니는 엄마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아들을 출산하게 됐고, 시간이 흘러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온 가족이 10분 거리에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된 거야. 그때 나는 요식업을 하던 큰 형부랑 친형제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어. 내가 워낙 먹을 것을 좋아하니까 형부가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소주 한 잔을 권하셨거든. 그리고 3년 전 어느 추운 주말에 엄마 심부름으로 큰 언니네 김치를 갖다 주러 집에 놀러온 박보살이랑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형부가 집에 있길래 인사만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형부가 같이 저녁을 먹자면서 나를 다급하게 붙잡더라고. 근데 그날따라 그냥 집에서 놀고 싶어서 안 먹겠다고 하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옆에 있던 박보살이 형부가 사주는 술을 마시고 가자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야. 그렇게 우린 형부랑 술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형부가 대리운전까지 불러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박보살이 당분간 큰언니 집에 가지 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박보살이 말하길 형부의 건강을 위해서라길래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에 빠져들었지. 그리고 다음날 박보살은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면서 대전으로 떠났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밤에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큰 언니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형부가 쓰러졌다면서 빨리 좀 와달라는 거야. 나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차에 타자마자 박보살한테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 이미 형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려주는 거야. 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언니네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는 구급대원들이 형부를 실어 나르고 있더라고. 나는 차마 믿을 수가 없어서 차 안에서 멍하니 눈물만 흘리다가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 그리고 그곳엔 밝게 웃으면서 술잔을 기울이던 형부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누워 있었지. 사인은 급성 간경화로 인한 질환이었다고 해. 그리고 몸이 심하게 부어서 엄청 아팠을 텐데 그걸 왜 말 안 하고 참았는지 가족 모두가 가슴을 칠 만큼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렇게 장례식이 시작됐고 조문을 마친 박보살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물어봤더니 김치를 갖다 주러 간 날 형부 뒤에 서 있는 저승사자를 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비밀을 지키라는 신호를 받았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나랑 술이라도 편하게 마시라고 도와준 거였어. 하늘의 이치를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는 친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형부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지켜줄 수 있도록 배려해준 박보살의 마음이 참 고마웠어. 그리고 형부의 49제를 지내던 중에 박보살이 나한테 조용히 건넨 말이 있었거든. 그 말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린 조카한테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필요하다면서 형부가 큰 언니의 명을 대신 짊어지고 갔다는 거야. 원래 큰 언니는 올해를 넘기기 힘든 사주였는데 형부의 숭고한 희생으로 삶의 끈을 이어가게 된 거지.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박보살 이모님을 찾아가서 여쭈어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팔자를 바꾸어 놓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마지막 제를 올리던 날 절에서 접신을 하신 한 분이 내 손을 잡으면서 언니랑 조카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박보살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끝까지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건네시더라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분명 우리를 걱정하는 형부의 진심 어린 부탁이었어. 그 뒤로 큰언니는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3년 동안 병원을 드나드는 투병 생활을 이어갔지. 그리고 외할머니마저 암 투병 중이셔서 엄마는 서울에서 간호를 하셔야 했고, 다른 형제들도 각자의 가정이 바빠서 결국 아빠랑 내가 오롯이
언니의 병간호랑 어린 조카의 양육을 책임지며 힘겨운 시간을 버텨낸 거야.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엄마는 내가 남편 없는 호라비와 결혼할 팔자를 조카를 키우면서 액땜한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 정말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맑은 영혼을 지닌 대단한 분이 아닐까 싶어. 그리고 아빠는 가끔 옛 스님의 경고를 떠올리면서 후회 섞인 한탄을 가끔 하시지만 우리 가족은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고 믿어. 비록 남들은 겪지 않을 아픔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언니도 건강을 되찾았고 내 곁에는 든든한 동반자도 생겼잖아.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공간에 내밀한 가족사까지 적어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이 깊었거든. 근데 거짓 없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내 삶을 이해받고 싶었고 이 선택에 후회는 없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 우리 형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토록 아끼던 막내 처제 곁에 이제는 나를 백설공주처럼 불러주면서 이 아픔을 함께 짊어져줄 좋은 사람이 생겼어. 언니 간호랑 조카 육아가 벅차고 원망스럽던 날도 많았지만 이제는 슬픔 대신 사랑으로 조카를 바르게 키워낼게. 그리고 형부의 바람대로 매일 환하게 웃으면서 하루를 소중히 채워나갈 테니까 하늘에서 늘 지켜봐주고 꼭 응원해줘. 마지막 만남에서 건네준 사랑과 배려를 평생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갈게. 정말 보고 싶어, 형부. 오늘 박보살 이야기 9화는 여기까지야. 진짜 좀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슬픈 이야기였네요. 저는 박보살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가 무서운 괴담보다는 인생이 담겨있는 괴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울 점도 많으면서 무섭고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읽었고요. 재밌게 들었으면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박보살 이야기 10화로 오후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